자, 얘들아, 특히 그 수학 공부는 누적이잖아. 유독 여러 과목들 중에 수포자가 많은 이유는 한번 공백이 생기면 뒷과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위권에 도달하기가 힘들어. 지금 이것도 충분히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관련된 내용이지만 근데 2차 함수 나오잖아. 그래서 공수 1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또 누적돼서 꾸준히 나오고 뭐 그뿐이겠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수학의 성질들, 다양한 성질들도 계속 누적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모든 걸 다 기억해야 돼서 그래서 어렵죠. 단기 기억으로 안 돼, 수학은. 자, 두 개의 양수 A와 M에 대해서 fx, gx 하나는 이차함수 하나는 직선이고요. 그림과 같이 fx랑 그 gx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어요.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어. 그러면 기본부터 가야 될 거 아니야. A랑 B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mx 플러스 4a라는 직선을 연립했을 때의 두 개의 실근이 바로 점 A와 점 B의 x좌표들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 정리를 좀 해보자. a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a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x를 지금부터 이름을 좀 붙일게요. 알파, 베타. 그러면 점 A의 x좌표가 알파, 점 B의 x좌표가 베타 이면서 점 좌표들까지도 완벽하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지. 이 점 A는 자 곡선을 좀 이용할게요. 알파, A 알파의 제곱. 점 B는 x좌표 베타에다가 y좌표는 fx에다가 적용시켜서 a 베타의 제곱.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보니까 우리는 근각계수 관계를 좀 적용을 시키고 가려고 해요. 두 근의 합부터 가볼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a분의 m 이렇게 나오는데 두 근의 곱 보여?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연산하자마자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에 뭐라 그랬냐면 하필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래. AB가 지름이야. 게다가 원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둔 거였거든. 그러니까 시작은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이었는데 이 A와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더니 그 원이 하필 원점도 지난다 뭐 이런 얘기야. 이렇게 원을 그렸더니 원점도 지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AB가 지름이다 보니까 우리는 원의 성질에 따라서 원점이랑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수직되겠지. 그치?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걸 내가 이쪽으로 옮겨서 한 번 더 그림으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가 직각이라고. 이거는 원에서 일어나는 성질들 중에 여러분이 진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지. AB가 지름이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우리는 또 저런 수직 조건을 사용을 안 해볼 수 없어. 그걸 첫 번째 단서로 좀 삼아볼게요. AB가 지름이다 보니까 OA 선분과 OB 선분은 서로 수직이고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OA 기울기 갑니다. 여기 우리가 A의 좌표를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OA 기울기는 알파분의 A 알파의 제곱, 이게 OA 기울기야. 물론 약분할 거예요. 곱하기 OB 기울기는 여기 점 B 만들어놨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0분의 A 베타 제곱 마이너스 0. 그래서 이렇게 둘 곱해. 그러면 하나씩 약분도 하고 A 제곱 곱하기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으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A의 값을 바로 알 수 있다. 왜냐? 아까 알파랑 베타 곱해서 마사라고 했잖아. 그치?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 됐어? 얘가 마이너스 4라고 알아낸 게 있단 말이야. 따라서 A 제곱의 결과가 4분의 1인데 A는 뿔마 4분, 뿔마 2분의 1 중에 지금 양수 A 골라야 돼서 2분의 1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어요. A 값이 생각보다 금방 나왔어. 그래서 fx랑 gx 다시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가자. fx는 2분의 1 x제곱이고요. gx는 mx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 상상이라고 저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제 m값을 구하는 데에 더 추가적인 단서들을 뽑아 먹어야지. 그치? 자, 근데 a가 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 점 a, 점 b 약간 바꾸고 가자. 자, 이 자리에 a라고 안 쓰고 2분의 1이라고 바로 갈아 끼울게요. 자, 2분의 1 알파의 제곱, 이게 점 a, y좌표들.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 베타의 제곱. 자, 요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한 점을 도입을 했잖아. fx와 원이 만나는 또 다른 한 점 p를 짚었어요. 그리고 p는 k, sk래. 요것도 그럼 우리 점좌표 만들자. k, 2분의 1 k제곱. 점 p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자, 여기서 아직 이용하지 않은 단서들 중에 삼각형의 넓이의 그 몇 배인지 넓이의 b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있지. A, BP 넓이가 A, OB 넓이의 5배라고 합니다. 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돼. 자, 잠시 그 넓이가 5배라는 걸 진짜 수식으로도 써보자. 삼각형 A, BP 넓이는 삼각형 AOB 넓이의 5배이다. 근데 쟤네 봐봐. ABP 어딘지 여러분들 충분히 보이실 거예요. ABP 요쪽 삼각형. 그리고 밑에 AOB 두 삼각형은 밑변이 등대고 똑같이 있는 거 아니야? AB를 동시에 밑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높이가 5배다 라고 인지해도 괜찮지? 밑변 길이 지금 똑같아. AB를 밑변으로 삼아봐. 그러면 2분의 1 AB 그리고 높이 이만큼. 저쪽은 2분의 1 AB 높이 이만큼. 근데 높이가 5배 차이 난다 라고 인지해도 되는 거야. 그걸 수식으로 빠르게 써보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H1. 자, 요걸 큰 높이라고 할게요. 그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 곱하기 H2에다가 5배 한 것과 같으니까 진짜로 약분 다 해서 큰 높이가 작은 높이의 5배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저 높이가 어떻게 구해? 저 높이는 현재 이 삼각형들의 밑변을 AB라고 하면 높이는 바로 점 P에서 그 AB 직선까지의 수선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가 H1인 거야. 그치? 그리고 원점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 요거 이렇게 수선 내린 거. 요 짧은 길이가 H2인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H1을 표현 한번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정확히 써야 되니까 H1은 점 P K, 2분의 1 K제곱 와 직선 2항에서 일반형으로 쓰겠습니다. mx-y 플러스 2는 0까지의 거리를 따지는 게 바로 H1이라고. 저 긴 길이, 긴 높이. 됐니? 요거를 거리 공식에 의해 계산을 해보자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다가 k 2분의 1 k제곱 다 집어넣어서 절대값 씌웁니다. 그럼 절대값 mk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일단 뭐 요런 꼴이 나온다. 이게 H1. 자, H1 구했는데 얘가 H2의 5배 나와야 된대. 자, H2는 원점으로부터 주어진 직선 AB 직선 GX죠, GX.
gx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h2고 그 h2를 위쪽에다가 쓸게 h2. 자, h2를 표현을 해보자면 역시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얘는 근데 0,0 대입하면 그냥 절대값 2 아니겠어? 요거 되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분자끼리만 같다고 해도 괜찮겠네. 자, 분자끼리 같다고 식 둘 거야. 좀 이따 두자. 자, 얘네가 결국에 같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해. 뭐야, 문자 두 개야. M도 들어있고 K도 들어있어. 근데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최대한 단서를 더 찾아 놓을 거야. 우리는 끝까지 A, B가 지름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 A, B가 지름이면 역시 A, P, B 여기도 각도가 90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PA와 PB도 역시 수직이어야 합니다. 자, PA랑 어디? 응? 네, 곱하기 5인가? 아, 5, 다시 안 했네. 곱하기 5 이렇게. 그러면 얘까지 곱하기 5 H2에다가 5배 한 것과 같다. 자, PA랑 PB 수직인 거 들어가자.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더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PA랑 PB가 수직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들을 갖고 와야겠죠. 지금 점 A, 점 B 여기 있고 점 P는 저쪽에다 썼어. 잘 따라와봐. 알파 마이너스 K로 가자. 자, 알파 마이너스 K 분의 2분의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 요게 PA 기울기야. 곱하기 PB 기울기 들어갑니다. PB 기울기 B에서 P 빼는 방향으로 갈게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K 분의 우리는 2분의 1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의 제곱. 근데 얘네들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자, 여기서 더 파낼 수 있는 정보들 얻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잘 보이지? 보여? 자, 2분의 1로 묶어. 일단 요 한 덩어리에서 2분의 1 묶으면 합차 공식 쓸 수 있다. 합차 써서 알파 마이너스 K 샥샥 약분하면 첫 번째 덩어리가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K 이거밖에 안 남아요. 곱하기 두 번째도 2분의 1 앞으로 몰아놓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한 다음 착착 약분해버리면 여기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들어가.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자, 쌤 양변에 4배 하겠습니다. 4배에서 여기 2분의 1, 2분의 1 없애고 이쪽으로 4배. 그리고 남은 애들 전개해봐. 알파 베타 더하기 K 알파 더하기 K 베타 플러스 K의 제곱. 그 결과가 마이너스 4였던 것이고 이때 얘 뭔데? 알파 곱하기 베타? 하필 알파 곱하기 베타가 딱 마이너스 4 아니야? 그럼 이렇게 사라져. 사라지고 이제 K에 대해서 인수분해 해보자면 K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가 0 되어야 하므로 K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돼. 근데 문제에서 K가 0이면 안 되거든. 자, 0이면 왜 안 되냐면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이라고 했어. 그치? 원점과 다른 점이야. 그래서 K가 0일 수는 없어요 지금. 얘가 0,0면 안 된다고. K가 0인 건 불가능하니까 쟤는 아니고 요 녀석이 0인 거네. 따라서 K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문자로 표현을 한 게 있었어. 여기 A분의 M. 자, 근데 A가 2분의 1이잖아. 그거 반영하자. 자, A 자리에 2분의 1 집어넣어봐. 그럼 번분수 계산해서 2M. A 자리에 2분의 1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 K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2M과 같아집니다. 이제 그러면 저 노란색 동그라미 친 거랑 요거 K가 마이너스 2M과 같다를 연립했을 때 우리는 K도 알 수 있고 M 값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거 연산 좀 할게요. 근데 연산하고 나면 얘들아 생각보다 할만해. 생각보다 괜찮아. 자, 근데 나 이거 깔끔하게 하려고 지금 요쪽 살짝 지울게요. 이거 얘네만 남겨놓는다. 노랑이들만 남겨놓는다. 이렇게 남기고 지금 살짝 지울게. 자, 현재 그러면 무슨 문자로 바꾸는 게 좋을지 생각해봤을 때 쌤은 차라리 M 대신에 K로 바꿀게. M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K로 갈아 끼우자. 자, M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K로 갈아 끼우면 보여요? 절대값 내부가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남아. 그 결과가 10과 같아야 돼. 절대값 2는 그냥 2니까 2, 50. 자, 다시 여기 KK라서 이거 K 제곱이다. M 자리에 요거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 그래서 동류항 정리해서 마이너스 1 K 제곱. 그 결과가 10.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가 뿔마 10 나와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10일 수는 없어. 자, 그러면 K 제곱은 얼마로 나와야 돼? 12 나와야 된다. 이거밖에 안 된다. K제곱이 마이너스 8일 순 없잖아. 요거나 K제곱이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뒤에 건 안 돼요. 허근 나와서. 자, 그럼 K가 또 그래프 봐봐. 저 몇 사분면이야? 얘들아, P는 2, 4분면점이라서 음수 골라줘야 돼. K는 음수 골라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K 제곱해서 12가 나왔지만 최종적인 K는 마이너스 2루트 3 골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기다가 적용하면 M 값도 나오지. K 자리에 마이너스 2루트 3 가면 정리 다 해서 M 값은 루트 3. 자, K도 알고 M도 알았어요. 그래서 마무리. GX가 누구였던 거야? M 자리에 루트 3 집어넣어서 루트 3x 플러스 2였고 그럼 fx랑 gx 둘 다 완성. 거기다가 우리는 fk 곱하기 g-k 요거는 연산 뭐 해주시면 되죠. 자, 그냥 마무리만 잘 해봐. 그리고 21번 답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자, 계산하시고 정답은 48입니다. 최종 정답 48. 자, 그래도 문제의 상황 흐름 한 번 더 잡자. 자, 흐름 잡자. 이게 학교 시험 안 날 것 같아? 아니야, 나와. 나오는데 그 변별력 높은 문제로 나오겠지. 이런 것들도 다 놓치면 안 돼요. 자, 한번 싹 정리하자. 그래서 지금 이용한 것들이 무엇인지. 공수 1에서 사용했던 이런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거 계속 써먹어왔지? 그래서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연립해서 실근들을, 실근 모르잖아. 모르니까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기. 그렇게 두면 근과계수 관계를 통해서 그래도 알파와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좀 얻어낼 수는 있어요. 게다가 그 두 개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교점 표현, 이게 출발이야. 일단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 출발은 했어? 내가 잘했어. 그러면 내가 얘들아 여기 앞에다가 써놨잖아. 손도 못 대는 건 없다고.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시작이 중요해. 자, 시작하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뭐 중3도 여기 아직 중학생도 벗어났으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여기 수직이라는 거. 그치? 원에서 지름을 한 변으로 갖고 있고 그걸로 원주각을 만들게 되면 원주각이 90도라는 거. 그래서 하필 원점을 지나니까 OA랑 OB 수직인 거 이용해줘야지. 그치? 수직 조건 어디서 한 번 더 써? 여기서 한 번 더 써. 그래서 수직 두 번 다. O를 가지고도 수직 조건, P 이용해서도 수직 조건 두 번 다 쓰세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뭘 먼저 들어갔다는 거냐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요거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B. 넓이가 지금 5대 1인 거잖아. 5배잖아. 넓이가 5배인데 밑변을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높이가 결국 5배면 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그 높이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렇게 높이가 5배임을 수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얻어낸 단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립하기. 됐어? 30번 문제잖아. 원래 30번 문제는 한 이 정도 풀이 돼요. 근데 풀이 하고 났을 때 너네가 이해를 못해?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야. 알았지? 할 수 있어. 집에서 반드시 한 번씩 더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23번으로 가요. 22번은 7, 8에서 안 해.
자, 23번 맞힌 사람들 잘하셨어요. 잘했고 거기다가 이것도 사실은 도형의 성질을 좀 곁들여서 간다. 뭐야? 또 2차 함수야. 또 2차 함수 계속 나와. 너무 많이 이용되죠. 자, 가봅시다. 곡선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 대해서 하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C라고 하지. 그리고 원의 넓이가 8파이이면서 A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여기부터 중요. 그 직선이 원에 접한대. 2차 함수한테 접하는 거 아니야? 원에 접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그림 없는 문제야. 그림 없어서 초반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행착오를 좀 겪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상황과 안 맞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괜찮아. 항상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은 초반 시행착오 그거 다 탐색전이야.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 알았지? 초반에 그림 틀리게 그린 거 다 괜찮아. 나도 틀리게 그려볼게. 2차 함수 위로 블록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대. 서로 다른 두 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몰라서 내가 대충 여기 A, 여기 B 이렇게 해봤어? 모르니까. 근데 A와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리래요. 왜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원의 넓이가 8파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원의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네. 반지름이 2루트 2. 그러면 지름은 4루트 2. 뭐 요 정도 되는 상황이야. 이 길이가 4루트 2라고. 거기다가 이 뒤에 내가 흰색으로 밑줄 친 거. 하필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으면 이 원에 접해야 된대. 지금 내가 잘못 그린 거 바로 보이지? 얘들아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걸 그으면 이게 원에 접하니? 지금 A를 지나면서 원의 접선은 기울기가 1이 나올 수 없게 내가 그려놨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다시 그림 그릴 거야. 자, 반영한다.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기가 그 직선이 원의 접선이 되게끔. 너희가 먼저 그려봐. 시작. 1분 드려요. 이거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바로 눈치 깠으면은 그려. 괜찮아. 그리고 혼자 문제 풀 때에도 눈치챘으면 너무 잘한 거야.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 수학은 판단력이 중요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틀어야 돼. A에서 기울기 1인 직선 그게 원의 접선이 되게끔. 자, 간다. 그래서 지금 막 그려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얼른 상황 반영해서 다시 그리라 그랬어. 지금 쌤이 이제는 약간 맞게끔 그림을 그려본 거야. A와 B 두 점 연결해서 원의 지름으로서의 역할을 주고 원을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그 상태에서 A에서 기울기 1인 직선을 그었는데 그 직선이 정확하게 원한테 접선이 된다. 아 진짜 직선을 이렇게 못 그리다니. 자, 직선을 그렸는데 직선이 원 입장에서 접선이 된대. 원한테. 그럼 바로 또 캐치할 수 있는 게 뭐야? AB가 지름이라며 그럼 AB의 중점이 원의 중심일 거고 원의 중심이랑 접점 A 연결하면 수직이죠. 수직이지. 그래서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었으면 AB는 기울기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림만 잘 그려도 그게 보여. 접하는 건 수직이니까. 됐어? 근데 나 이거 예전에 강조 많이 했었다 얘들아.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직각삼각형 이용하기가 너무 좋아. 자, 내가 여기 지금부터 보조선 좀 그을게요. 요렇게 그으면
100% 직각삼각형이야.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45도거든. 했니? 이때 문제에서 아까 지름에 대한 정보 얻어낸 거 있었어. 4루트 2. 얘들아 이만큼 빗변 길이가 4루트 2가 되는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래. 그럼 얘는 이 한 변 한 변 길이는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4. 4야. 됐어? 자, 요 정도로 정보 파악하고 이제 뛰어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발견한 게 뭐냐면 결국 직선 AB의 기울기가 반드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그걸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일단 직선을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얘랑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이 A, B인 거 아니야? 요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이 A, B였어. 2차 함수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요거랑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들의 두 개의 교점을 이제 와서 알파, 베타라고 한번 더 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발견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 지금.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가 0이다. 요게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교점 알파, 베타를 구해낼 수 있는 포인트고. 됐니? 이때 근각의 수관계 또 바로 봐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7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라고 들 수 있겠네. 근데 이거 그럼 4 왜 찾았을까?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야. 우리는 하나를 더 알고 있는 거야. 이거 4 왜 찾았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야. 얘들아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어렵게 가고 있지 마. 그러지 말고 바로 얘가 45도라는 거 이용해서 빗변 길이가 4루트이면 45도짜리 직각 이등분 삼각형에서는 요 한 변에 직각을 끼고 있는 한 변 길이가 4잖아. 그걸 곧바로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알고 있는 거 하나 더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라고요. 얘네 세 개 연결하면 일단 K가 나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우리는 직선 AB의 Y절편 찾으라 그랬어. 그게 K거든요. 얘가 직선 AB거든. 됐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중이야. 그래서 어렵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문자를 적절히 자기 스스로 도입을 하세요. 여기는 내가 그 Y절편을 K라고 뒀던 거야. 자, 곱셈 공식 쓰면 딱 되겠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러면 16은 49 마이너스 4K와 같으므로 따라서 4K의 값이 49에서 16 빼면 얼마야? 33? 정답 K는 4분의 33 끝. K는 4분의 33. 얘들아 나처럼 안 풀어서도 괜찮아. 쌤처럼 안 가도 돼. 그런데 나는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빗변의 길이를 가지고 X좌표의 차를 얻어내는 거 너무 강조하고 싶어. 이번 고3 9월 모의고사에 또 나왔거든. 또 나왔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각도가 45도라서 이게 빗변 길이로 이런 거 따지는 거 늘 중요하다. 그래서 멀리 보려면 이 방법을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이 방법 말고도 맞춰 쓸 수 있어. 그런데 쌤이 그래도 추천해주는 방향은 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학년이 올라갔을 때에도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연습을 이 방법으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아이고 피곤해한다 이제 24번 어떡하냐? 이거 어려운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피곤한다. 자 잠시 혜인아 저 일시정지 좀 해줄 수 있어? 그냥 고마워요. 그 일자 2개. 자 24번. 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 조건에서 이용한 것
니은에다가 써먹고 그렇게 얻어낸 것을 디귿에다가 써먹는단 말이야. 이 문제가 완전 전형적인 그런 문제야. 자, 나 여기 이게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림을 안 넣었거든, PPT에. 그래서 내가 어차피 그림 따로 그릴 건데 그림 굉장히 여러 개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밑에 요망연한 다리로는 안 될 수도 있어. 약간 연습장이나 널찍한 FMG 필요한 사람 그러면 널찍하게 줄까? 아닌가? 널찍하게 좀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21번이잖아. 그런데 이게 학교 시험에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갑자기 확 간추리고 얘만 걸어갈 때가 있어. 근데 그게 간추린 거냐? 얘를 할 줄 알아 이걸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학교 시험에 변형돼서 출제가 될 때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게 50분 만에 풀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순간 봤을 때 오래 걸린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있어요. 이때 C1 위를 움직이는 점을 P, C2 위를 움직이는 점을 Q라고 하고 Y축 위를 움직이는 두 점 R, S가 있대요. 자, R과 S는 Y축 위를 움직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몰라. PQ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원을 돌아다니는 그런 점들이야. 이때 R과 S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그걸 R 다시 S 다시 라고 부르세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 얘들아, 기억은 그냥 내가 여기다가 적절히 그려서 갈 거야. 예를 들어 점 A가 4,2가 있어. A 다시는 4,-2라고 합니다. 둘이 무슨 관계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관계야.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는 지금 필요 없어서 따로 그림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때 AR과 A-R이 강력을 써. R 어딘지 몰라. 그냥 Y축 위에 있는 한 점일 뿐이야.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Y축 위의 점 R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것을 R-라고 부르자 했으니까 그림 한 번만 그려봐도 AR 선분의 길이랑 A-R이 서로 같다는 건 바로 보여. 기억 맞음. 왜 그러겠어. 둘 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애들이라서 완벽하게 딱 수직 등분되고 서로 접으면 접혀요. 합동인 도형들 나와요. 근데 이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풀 거야. 자, 니은을 위해서 그림 다시 한번 또 그립니다. 이제 여기 점 P가 등장하네요. 점 P는 첫 번째 원 위의 점이야. 점 P는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 그래서 뭐 다 그리진 않고 내가 첫 번째 원만 한번 그려볼게. 2,6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원이었어. 여기 위에 P가 있는 거야. P 어딘지 몰라. 뭐 한 이런데? 모르지 뭐. 근데 갑자기 그 기억에서 사용했던 점 4,2를 가져왔다? 여기 어딘가에 뭐 4,2가 있는데 점 A에 대해서 AR 더하기 PR 다시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우리의 목표 다시 한번 쓸게요. 우리의 목표는 AR 더하기 PR 다시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찾는 것이야. 근데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 AR이랑 A-R 같다 그랬지? 그거 괜히 준 거 아니거든? 여기 AR 요걸 A-R-로 휙 바꿀 거야. 그래 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A 여기 있어요. A-는 이 밑에 내려가. A-는 4,-2. 이때 우리는 점 R-가 Y축 위의 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R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R 몰랐었어. R 어디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걸 대칭이동하는 R 도 어디 있는지 몰라.
어쨌든 R 다시는 Y축 위에 임의의 점이야. Y축 위를 움직이는 한 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R 다시 어딘지 모른다고 막 왔다 갔다 해. R 다시.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A 다시 R 다시 더하기 P R 다시 이 길이들 중에 최단 거리를 원하는 거야. 그 더한 값들 중에 최소값 원한다고. 이렇게 더한 것 중에 최소값. 근데 이거 너무 멀어 보여. 멀어 보여서 예를 들어 R-가 한 요쯤이면은 조금 더 줄어들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신해? 그게 어딘지 확신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대칭이동 좀 이용합니다. 자, 도형의 이동도 이번 시험 범위야. 지금부터 쌤이 점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가서 A 다시 다시 투 다시 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A 다시 R 다시랑 대칭이동 때문에 A 다시 다시 R 다시랑 같아. 얘네들 같아. 그래서 요렇게 튕겨나가는 길이랑 이렇게 튕겨나가는 길이랑 같아. 얘네가 다 같아. 우리는 이 값을 최소값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들 중에 최단 거리를 구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그때 최단 거리가 어떻게 나올까? 한 방에 가는 게 제일 낫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R-가 막 이런 데 있으면 돼. 진작에 그럼 원래의 R은 뭐 밑에 있었으면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R-가 한 이쯤일 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애들 중에서도 최대값을 원해. 결국 요런 애들 중에서 최단거리를 원하는 거야. 그럼 그런 애들 중에서 최단거리는 중심을 이용하면 되지. 중심이랑 연결해놓고 거기서 반지름 뺀 요 노란색이 반지름 빼서 노란색 요게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최소값이야. 자, 천천히 AR을 A-R-로 바꿀 수 있다는 건 기억에서 그걸 줬어. 그래서 우리는 A-R- 더하기 PR- 요렇게 더한 거. 요렇게 더한 것의 최소값을 원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요거 대신에 A-R- 이걸로 대체간 거야.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제일 짧은 건 보라색. 그런 보라색 애들 중에서도 제일 짧은 건 노란색. 그게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지. 대칭 이동으로 최단거리 찾는 그 문제입니다. 그게 원이랑 같이 곁들여져서 나온 거야. 도형의 이동과 원의 방정식이 융합돼서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얘 최소값은 지금 저 노란 상황이고요. 얘들아, 그럼 노란 상황 어떻게 구해? 노란 상황은 A-부터 우리 요 첫 번째 원의 중심 있잖아. 이거 O1이라고 잠깐 불러보자. A-부터 O1까지의 거리를 일단 구해. 거기서 반지름 빼면 되는 거거든. 작은 반지름. 그러면 여러분들 A-가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는 좌표를 갖고 있고 작은 원의 중심은 2,6이었다 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루트 36 더하기 64 얼마야? 10. 그래서 10에서 반지름 빼면 되네. 반지름 1. 그래서 이런 변형한 선분 길이들의 합의 최소값이 9 맞습니다. 니은 맞음. 니은 맞음. 그런데 그 작업을 디귿에서 또 할 거야. 자, 그 다음 어떤 점 B에 대해서 B는 어떤 점인지 몰라요. 그냥 A, 6A 플러스 1 그렇게 생겼어. 그런 점에 대해서 BR 더하기 PR-의 최소값. 여기 또 점 P 나왔다. 그런데 얘들아, 얘 구하는 과정을
위에 구한 과정이랑 과정을 동일하게 갈 거야. 점은 달라졌어. 점은 얘는 4,2고 얘는 a, 6a 플러스 1인데 어쨌든 점이 좀 달라졌죠. 점이 달라졌지만 요 좌변에서 원하는 것이 아까 구했던 거랑 유사하거든.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밟을 거야. 점 B로 A 말고 B로. 그래서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푸는 거고 니은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디귿 가는 거야. 그런데 학교 시험은 이런 거 안 주고 갑자기 엥 이걸 준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칭 이동하고 또 원과의 최단거리 찾고 그거를 미리 가야지. 자, 이거 살짝 지우고 이제 디귿을 위한 작업 들어갑니다. 디귿에서 쌤 그림 2개 그릴 거야. 왜냐면 점 P 즉 첫 번째 원 위의 점에 대해서도 이 짓을 또 해야 되고 점 Q 이건 두 번째 원 위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서 그림을 2개 그릴 거야. 하나만 그리면 헷갈려서 하나만 그리면 헷갈리니까 2개 다. 자, 첫 번째 상황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원이 2,6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어요. 여기 위에 점 P가 있는 거야. 점 P 여기 어딘지 몰라요. 막 그려. 일단 몰라. 그리고 점 B는 a, 6a 플러스 1이야. 사실 걔도 어딘지 몰라요. 대략적으로는 이건 안 써도 돼. 이건 안 써도 돼. 자, y는 6x 플러스 1. 요거 위에 점 B가 있지 않겠냐? 제 생김새 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약간 1, 2 y절편에서 기울기가 바짝인 뭐 이런데 위에 점 B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B를 대충 한 요런데 그려볼게. 그런 직선 위에 있을 테니까. 게다가 A가 양초라고 했기 때문에 1사분면. 그래서 B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모르지만 대략 찍어봤어.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PR 더하기 PR 다시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게 좌변이래. 간다. 얘들아, R은 Y축 위의 점이야. R 누군지 몰라. 그래서 대충 한 요쯤이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여러분들 니은에서 한번 했던 대로 BR 대신에 차라리 B 옮겨서 B 다시 만들고 R도 대칭 이동한 R 다시를 만든 다음 요걸로 바꿔치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BR 대신에 B 다시 R 다시로 바꿔도 돼. 이거 뭐 쓴 거야? 기억 쓴 거야. 기억 조건. 기억에서 했던 과정을 여기다가도 적용하는 거야. BR과 둘 다 내린 B-R-를 이용을 하자고. 그럼 이제 B-R- 더하기 PR- 얘네를 더한 최소값이 좌변이라고요. 이거 기억에서 사용한 거. 간다. 자, 그럼 이제 요걸로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지워도 되는데 나는 칠판에서 여러분들 좀 더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려고 BR 지울 거야. BR 대신에 이걸로 바꿨다. 이제 얘는 지운다. 이건 지우고 우리의 목표 B-R- 더하기 PR-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이 길이들 중에 최단 거리를 원하는 거야. Y축에 레이저 쏴서 튕겨나가라고. 얘가 거울처럼 빛은 직진하니까 뭐 굴절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뭐 방해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 직진하니까 Y축이 거울이라 생각하고 레이저 쏘라고. 그러면 튕겨서 이게 제일 최단거리라고. 이거 최단거리 또 어떻게 구해? B-를 옮겨. 이렇게 B-를 옮겨서 B2- 자, 가지가지 하지 그치? 또 옮겼어. 그러면 B-R- 요 길이나 B-R- 요 길이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그렇게 대칭 이동으로 B-R-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길이랑 이렇게 간 게 똑같으니까 그런 애들 중에서 최단 거리는 일직선 한 번에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얘는 b 더블 다시부터 p까지 한 번에 간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아유 변형을 뭐 몇 번 하냐. 해야지 근데. 하라면 해야지. 됐어? 근데 지금 P는 원 위의 점이다 보니까 보라색 애들 중에서도 제일 최단 거리는 원의 중심이랑 이어놓고 반지름을 빼서 P가 여기 있는 게 베스트죠. 보라색 애들 중에 제일 짧은 게 노랑이라고. 이해돼? 보라색 중에서 가장 짧은 선분은 노란색. 자, 최소값 갑니다. 얘는 B 더블 다시부터 5원까지 한 번에 가는 거리. 요 중심 5원이라 하자고요. 5원까지 한 번에 간 거리에서 여기서 반지름 빼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럼 표현을 해보자. 자, B 더블 다시는 뭔데? 자, 얘는 원래의 B를 대칭이동 2번 간 거야. 한 번에 원점 대칭이동인 게 보이는 사람은 가세요. 그런데 쌤은 여러분들 지금 요거 30번 문제라 어려울 테니까 천천히 갈게. B부터 출발한다. 이걸로 B-를 만들었었어. X축 대칭으로 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 근데 B-를 Y축 대칭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사실은 결국에 원점 대칭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단계 구분해서 가봤어요. 그럼 요거랑 5- 누구야? 5-는 2,6이었어요. 5원.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2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서 정리하면 7 플러스 6A의 제곱 이렇게 돼. 이렇게 둘 거야. 그러면 루트 자 내부에서 정돈합니다. A제곱 더하기 36A제곱은 37A의 제곱 더하기 1차함 간다. 4A 뒤에는 7, 6에 42 2배 하면 84A 그래서 88A 상수항은 4 더하기 49라서 플러스 53. 얘들아 겁먹지마. 이런 문제들은 더러워 보여도 생각보다 정리가 되니까 일단 겁먹지 말고 소신껏 들어가요. 이게 B 더블 다시 5원 길이야. 거기서 반지름 빼. 지금 이 녀석 반지름 얼마야? 1이야. 요게 좌변이야. 이게 좌변이야. 지금 쌤이 해준 거 그대로 이용해서 이거 여러분이 해볼 거야. 하고 거기다가 2 더할 거야. 근데 2 더하는 건 있다 생각하고 요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해봐. 근데 요거 하려면 그림 하나 그냥 따로 더 그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점 Q는 큰 원 위에 있잖아. 그래서 그림을 따로 그리는 게 나아. 지금 두 번째 저 우변에서의 BS 더하기 QS-의 최소값 한번 들어가 봐. 시작. 해봐. 자, 요거 하는데 한 5분 드릴게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5분 드릴게요. 이거 거기 들어있니? 거기 1등 글 들어있어? 아니요. 이건 안 들어있어? 네. 단계가 많아서 쌤이 천천히 가긴 했는데 이거 익숙해지면 대칭이동하고 대칭이동해서 한 번에 쭉 꺾기 금방 해. 진짜야. 금방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쌤 7, 8가 하고 있을게. 쌤 조용히 조곤조곤 얘기할게요. 뭔가 발견해서 풀 사람은 계속 자기가 스스로 해. 스스로 하시고. 자, 우리의 목표는 또 Y축 위에 어떤 점인지 모르는 움직이는 한 점 S를 활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S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BS는 어차피 둘 다 대칭 이동시킨 B-S- 랑 같아. 그래서 BS 더하기 QS-라고 보지 않고 BS 대신에 B-S- 더하기 QS-로 바꿔. 이렇게 생긴 수식의 최소값을 원해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이야. 이렇게 가는 길이의 최소값. 그런데 그 최소값은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B''를 만들고 요걸로 대체해도 되잖아. 그래서 B'-S'-랑 QS' 더했을 때의 최소값으로 가면 되고, 그러면 요렇게 가는 길이들 중에 최단 거리는 한 번에 간 거.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간 애들 중에서도 점 Q가 움직이는 점이다 보니까 제일 짧은 건 원의 중심이랑 연결을 했을 때 반지름 빼서 Q가 여기 있는 게 가장 짧은 길인 거지. 될까? 그럼 그들 중에 최단 거리는, 자, 요 원의 중심 O2라고 할게요. 그러면 B'-에서 O2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B'-는 아까 표현했었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요거였고, 이 점으로부터 O2 누구야? 6,4까지 거리 뺄까? 거기서 이거 거리를 따진 다음 반지름 지금 3을 빼셔야 돼요.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요걸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갑니다. 6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5 플러스 6A의 제곱, 그래서 루트 37A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그럼 제가 12 더하기 여기 뭐 72A 그리고 상수항 36 더하기 25 61 이렇게 나와? 맞아? 자, 내가 계산되는 게 아니길 바라며. 그러면 루트 37A 제곱 더하기 72A 더하기 61에서 3을 뺀 것이 요만큼이야. 요만큼. 됐어? 그런데 우변이 그거 말고도 뒤에 플러스 2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2 해야 된다. 자, 이때 혹시 얘들아, 내가 아까 지워버려서 모르겠는데 좌변에 37A 제곱에다가 뒤에가 어떻게 됐었냐? 플러스 얼마였어? 88A 54 플러스 54 3 53.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1 뺐었거든, 반지름 빼느라고. 근데 이거랑 이만큼 우변이랑 똑같잖아. 그러면 루트 37A 제곱 없어지는 거 잘 보이지, 그치? 그래서 식이 더럽긴 한데 하면 또 나와. 뒤에도 이거 뭐야? 마이너스 정리해서 마이너스. 그러면 그냥 얘네끼리 같으면 돼. 같으면 되고 37A 제곱 없어지는 거 너무 좋잖아.
그러면 88a 바로 이항갑니다. 마이너스 72a는 61 빼기 53으로 이게 뭔데? 16a는 8과 같아서 a가 2분의 1 나와요. 그래서 자 a가 2분의 1 나왔으면 점 B가 완성이 된 거죠. 점 B는 2분의 1, 여기 2분의 1 집으면 얼마냐? 4. 2분의 1,4. 따라서 OB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마무리하면 4분의 1 더하기 16으로 루트 4분의 65. 2분의 65 맞네. 2분의 루트 65. 이렇게 디귿까지 다 맞는 문항 나옵니다. 됐어? 근데 얘들아 요게 지금 단계를 쌤이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익숙할 때까지 연습을 하느라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익숙해져봐. 대칭 빨리 시켜 빨리 해가지고 막 나와. 알았지? 자, 사실 쌤처럼 안 풀었어도 괜찮아요. 이거 푸는 방법 되게 다양하거든. 내가 아까 그린 그림이랑 합치잖아. 자 여기 쌤 좌변 지운 거예요. 좌변 지웠는데 아까 그린 그 O1과 B 더블 다시까지의 그림이랑도 연결을 해보자면 요렇게 얘가 지금 가장 짧을 때의 P 아까 지운 그림이야. 지운 거 잠깐 다시 그린 거야. 그러면 사실은 요 노란색 두 개랑 이 보라색이 정확하게 이게 가게이드 문선 나오기는 해. 네, 그렇게 안 풀어도 나는 이걸로 가는 게 여러분들 더 오히려 직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대칭이동 대칭이동 시키는 과정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 대칭이동 시켜서 여기까지 그 의미를 찾는 거 이건 들어가야 돼. 근데 요 다음 단계 해석이 이제 선생님들마다 뭐 다르고 좀 왜냐면 내 알고리즘에도 나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모의고사 해설 영상 엄청 떠. 그냥 나도 내가 많이 보는 게 막 그런 거다 보니까. 근데 진짜 선생님들마다 풀이가 다 다르셔. 이게 제일 직관적이라고 생각은 하거든. 그냥 아예 대칭이동 시켜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서 보는 거. 그리고 걔네가 같다는 걸 비교해서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거야 뭐. 풀어서 점 B의 좌표를 완벽하게 구해내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지. 25번, 26번 오래 안 걸리니까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놀랍게도 지금 세 문제 풀었어. 3개 했어 얘들아? 4개 했나? 3개 했나? 난 3개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25번 이거 예전에 우리 했었다. 그러니까 빠르게 생각 정리하고 26번도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자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에 모두 접하고 2,0을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원의 중심을 O1, O2라고 하재요. 그림 없지? 근데 그림 안 그렸으면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잔소리 하겠어. 그림 안 그려본 사람, 이거 풀려고 했는데 그림 안 그려본 사람 반성해야 돼. 지금 도형이 방정식 단원인데 왜 그림을 안 그려? 그림 그려서 뽑아먹을 수 있는 단서들 다 찾아야지. 자, 2x 플러스 6 그립니다. 그러면 y절편 6에다가 x절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6도 그려. 그렸을 때 정확하게 두 직선이 y축에 대해 대칭이죠. 그러면 두 직선에 모두 접하면서 2,0을 지나는 그런 원이 두 개 존재한대. 일단 하나 그려보자. 자, 양쪽에 다 접해야 돼. 그러면서 2,0 지나. 이런 원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밑에 이렇게 있어요. 밑에 크게 이렇게 있어요. 밑에 또 있어. 두 개. 그리고 그 두 원의 중심을 각각 O1, O2라고 하자는 거야. 자, 얘들아 어차피 두 원의 상황은 같아. 상황이 같은데 결과가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굳이 중심을 두 문자로 두지 않고 쌤 한 원 가지고 얘를 0,a라고 두고 출발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풀다 보면 a가 두 개 나와. 그제서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자 하나로 출발하자. 이거 엄청 앞으로도 팁이거든. 진짜 큰 팁이거든. 팁이? 팁. 큰 팁이라고. 엄청 큰 팁. 정말
조건을 만족하는 걸 괜히 문자 2개로 시작했다가 막 엉기지 말고 하나로 시작했다가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방정식의 실근이 2개 생기는 걸로 가면 돼. 조건은 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 그림 안 그렸으면 몰라요. 여기 0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그림 그려서 한 거야. 이게 두 직선이 y축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 이용해서 원이 여기 꼭 맞게 끼어 있으려면 원의 중심의 x좌표가 0일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림 안 그리면 못 찾는다. 알았지? 자, 0,a라고 두고 이제 두 직선에 모두 다 접하는 걸 이용해 볼게요. 그런데 원도 y축의 대칭, 직선도 y축의 대칭이라 쌤은 차라리 이걸 이용할 거야. 한쪽만 이용할 거야. 이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D가 R과 같다. 그게 바로 접하는 조건이잖아. D와 R 같음 그거 이용할 거야. 그래서 D 찾으러 갑니다. 주어진 직선 누구로 갈까요? 쌤 요걸로 갈게. 이쪽 기울기 음수인 직선. 그러면 제2항에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까지의 거리를 찾겠습니다. 루트 5분의 0,a 대입하면 절대값 a 마이너스 6. 근데 그게 반지름과 같아야죠. 다만 반지름이 또 누구랑 같아? 반지름은 이 길이와 같아. 저것도 반지름이야. 저것도 반지름이야. 그래서 0,a와 2,0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걸로 반지름을 대체한다.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지. 됐니?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 a-6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루트 4 더하기 a제곱 나옵니다. 그러면 a-6이랑 루트 5 곱하기 루트 4 플러스 a제곱 같으니까 제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은 자 요거 제곱할 때 조심 그리고 전개할 때도 조심 20 플러스 5a제곱 전개 잘 해주세요. 그러면 풀었을 때 4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6이 0이면서 그냥 아주 약분도 잘 되고 깔끔하죠. 이거 풀어보면 a는 마이너스 4 또는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 나온다. 그게 뭐야? 알고 보니 0,a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원이 두 개 있었다고. 그래 아까 내가 두 개 나온다고 문제에서도 두 개라고 했고요. 요렇게 두 개 있다이. 하나는 a가 1, 한쪽은 a가 마이너스 4. 그러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그냥 이 길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거리 얼마? 5.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중심 사이의 거리 한 번에 5. 될까? 자, 26번 갑니다. 이게 그 모의고사 29번 문제라서 사실은 오답률이 높아. 근데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어려워서. 두 번째, 너무 끝번호다 보니까 이것까지 풀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29번 틀린 이유는 얘도 있지만 얘도 있어. 어려운 게 아닌데 물론 두 개가 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좀 번호가 끝번호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 가는 학생들이 있지. 자, 해보자. 중심이 O1인 원 위에 두 점 A, B를 이렇게 직각되게끔 잡은 거야. A, B. 이때 OA 위에 점 C에 대해서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려주고 또 O1B 요 선분 위에 D를 짚어서 BD를 중심으로 B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또 그었어요. 얘네 가지고 사각형 A O2 O3B의 넓이가 34래. 그 넓이 어딘지 보이지? 요거 요거 이렇게 이 넓이가 현재 34 이면서 두 번째 조건으로는 O1C 요거 더하기 O1D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6루트 2 나온다고 합니다. 세 원의 넓이의 합을 P파이라고 하고 P에 값하래요. 간다 얘들아, 안 어렵다. 제일 큰 거 반지름 X라고 둘 거야. 그리고 여기 AC를 중심으로 하는 원 있죠? 요거 이 녀석 반지름 Y라고 둬보자. BD를 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의 반지름을 Z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뭔데? 우리는 넓이들의 합을 원하는 거니까 제일 큰 원 넓이는 X 제곱 파이, 두 번째 원 넓이는 Y 제곱 파이, 세 번째 원 넓이는 Z 제곱 파이니까 묶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의 파이고 우리의 목표는 요거죠. 얘가 P야. P값 구하고 싶은 거고. P 파이에서. 자, 먼저 첫 번째 사각형 A, O2, O3, B의 넓이가 34라는 거 이용했자. 얘들아, 저 노란색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쟤 사다리꼴조차 아니야. 단 한 쌍의 대변도 평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넓이 어떻게 따져? 차라리 큰 삼각형 O1, AB에서 빼버려. 작은 삼각형 O1, O2, O3를 뺄 거야. 그렇게 빼서 34야.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뺀다고. 결과 그럼 큰 삼각형은 반지름 x 아니었니? 그래서 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x 제곱입니다. 거기서 작은 삼각형 빼. 자, 요 길이 얼마 나올 것 같아? 작은 삼각형에서 이만큼. 얘는 x에서 y 하나 뺀 거야. x 마이너스 y. 그게 밑변인 것처럼 볼 거고, 그리고 여기는 x에서 z 반지름만큼 뺀 거야. x 마이너스 z. 여기가 이만큼이 x 마이너스 z. 이걸 연산했을 때 34 나오고요. 작은 원 반지름 y다. 또 작은 원 반지름 z. 자, 근데 얘를 전개하다 보면 2분의 1 x제곱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는 건 보여? 그리고 양배에 2배 좀 하자. 2배부터 하자. 2배 하고 나면 네 전개를 어떻게 하는 게 예쁘지? 그냥 자 2배 했다 치고 x제곱 마이너스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z의 x 플러스 yz 이게 2배에서 68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x제곱 약분해버리고 약간의 부호만 조절해주면 되겠네요. y 플러스 z의 x 마이너스 yz가 68이야.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단서 갖고 있자. 두 번째 저 보라색끼리 합해서 6루트 2 나온다는 거. 5원c 더하기 5원d의 길이가 6루트 2. 자, 5원c 갑니다. 요거 이 길이는 얼마야? x에서 y 2개 뺀 거야. x 마이너스 2y 더하기 5원 d는 x에서 z 2번 뺀 거야. 요 보라색이. 그래서 x 마이너스 2z 그게 6루트 2야. 2로 나눌게. 이거 x의 개수 2니까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3루트 2야. 우리는 이거 두 개 가지고 최종 목표였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걸 계산해야 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 얘들아. 잠깐 나 이거 전개한다. 그러면 xy 마이너스 yz 플러스 zx가 68이고 얘는 뭔데? 곱셈 공식 바로 나와요. 간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배에 이렇게 둘 곱하면 마이너스 xy 이렇게 둘 곱해서 플러스 yz 마지막 양 끝으로 마이너스 zx 그러면 3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이거 뭐야? 완전 부호만 딱 다르고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68
그러면 얘가 18 플러스 얼마야? 이게 134. 그래서 정답 152. 이렇게. 정답 152. 그래서 P가 152. 이렇게 쉬는 시간 합니다. 152가 아니야? 136이야? 저게? 136. 그럼 154. 그렇게. 하다가 잘 들어.